오늘은요, 저희가 운동발달지원 조기 발견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기 발견에 도움될 수 있는 징후들, 사인들을 발달 개월수 이제 시기별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부분이 아마 운동 발달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들, 예를 들어서 사회성, 언어, 인지 능력 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 발달이 조금 빠른 아이들이 언어 습득 능력도 좀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각 부분 영역들의 발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 운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은 이제 시기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한 영역의 발달 지연이 단순히 그 영역에서만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기 발견에 도움될 수 있는 징후들, 개월수별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그런 징후들을 좀 발견하셨을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또 권장해 드립니다. 아기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엎드려 놓은 상태에 뒀을 때 아기가 머리를 드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 뒀을 때 아이의 다리가요, 이렇게 경직이 돼서 쭉 뻗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누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관찰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뒤로 자꾸 밀고 이렇게 넘어가는 동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이렇게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펴는 연습들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손을 펴지 않고 항상 주먹을 쥐고 있다. 그리고 또는 이 팔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관찰해 주시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아기들이 앉는 연습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앉는 자세에 아이를 이렇게 뒀을 때 아기가 목을 가누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을 이렇게 떨군 상태에서 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앉는 자세 또한 이렇게 곳곳이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 근긴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이 좀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근긴장 저하증에 대한 영상들 제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근긴장 저하가 좀 의심됐을 경우에도 반드시 또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이제 앉는 자세로 가는 pull to sit, 이 동작을 하려고 할 때 아이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당긴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세에서 아이가 보통은 머리와 몸통을 가지고 본인들이 저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따라와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몸을 뒤로 젖히는 상태, 몸을 뒤로 젖히면서 다리도, 양쪽 다리도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동작을 할 때 양팔과 다리 또한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경직이 되어 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9개월 정도 되면요, 혼자서 앉아서 잘 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놀 때 혹시 아이의 앉아서 노는 자세도 아직도 이렇게 구부정한지 좀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양손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 손만 사용을 하고 다른 손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좀 봐주시면 좋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아기가 앉은 상태에서 팔을 거의, 양쪽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혹시 내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 정도 되면 아기들이 이제 기는 동작들을 하잖아요. 배밀이를 하든 아니면 이제 네발 기기로 기든지 그런 기는 동작들을 할 텐데, 9개월인데 아직 배밀이를 하지 않는 경우, 아무래도 이제 운동 발달 지연이 좀 의심되고요. 그리고 배밀이를 하는데 유난히 내 아이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쪽은 사용하지 않고 한쪽 팔과 다리만 사용해서 배밀이를 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어떠한 좀 이상이 있는지 또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세운 자세로, 선 자세로 뒀을 때 아이들이 몸통도 꽤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발에 체중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세운 자세에서 아이가 몸통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두 발에 체중을 충분히 실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시면 또 전문가와 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잡고 일어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걸음을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12개월이 됐는데도 아기가 이렇게 푸트 스탠이라 그러죠. 잡고 서는 동작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두 양 다리가 이렇게 딱 경직이 되고 그리고 발끝으로 발가락을 이용해서 발끝으로 이 아이가 서려고 노력하는 경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풀트 스탠을 하는데 아이가 꼭 한쪽 팔과 한쪽 다리만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기가 어떻게 일어서는 동작을 하려고 하는지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앉아서 노는데 이 체중을 한쪽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서 앉아서 노는 경우 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달리 한쪽 손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팔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 상태로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지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개월 정도가 되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첫걸음을 떼죠. 그래서 걷기 시작을 하는데 혹시 아기가 15개월이 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또 이렇게 서서 세워놨을 경우에 아이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잘 넘어지거나 아니면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발끝으로만 서 있는 경우 아이들이 잘 넘어지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또 아이들이 이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아이가 항상 발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걸어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감각 통합 능력 쪽에 문제가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가락 끝으로 아이가 걷는지 좀 봐주시면서 또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운동 발달 지연에 어떤 조기 발견에 도움될 수 있는 징후들을 이제 개월수별로 조금씩 알아봤는데 제가 크게 그냥 큰 두 가지의 그런 걸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하나는 근긴장도가 낮아서 저하돼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근육의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그런 아이들이 못 가누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고정하게 앉는다든지 아니면 세워놨을 때도 꼿꼿하게 다리를 딱 세워서 체중을 싣고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라든지 그런 징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징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경직이 되어 있는 팔, 다리 아니면 또 한쪽 팔과 한쪽 다리만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개월수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운동 발달을 하는데 혹시 그러한 징후들을 어쩌다 한 번 보이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보여졌을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큰 운동 발달 지연 없이 그리고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지연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